자, 교재 346쪽인데 공유물 분할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유자 중에 1인이 분할을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 전원은 반드시 분할에 협력하여야 한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형성권의 의미인데 그냥 구체적인 분할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러면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다. 협의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 분할을 대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협의 분할할 때는 협의된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지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속인 4명이 모였는데 뭐 땅도 얼마 안 되니까 마지가 절반 갖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3남매가 지분 이렇게 4분의 1씩 등기하자.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협의된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우리 다 포기하고 그냥 마지 앞으로 다 주기로 하자.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협의 분할할 때 협의된 대로 가는 거지 뭐 지분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협의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협의가 되려면은 반드시 공유자 전원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한 명에서 도장 안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 치른 다음에 뭐 마지가 부모님 모셨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땅도 얼마 안 되고 또 농사 져야 되니까 그냥 마지한테 다 주기로 합시다. 다 협의했어. 그럼 뭘 보내야 돼요? 인감도장이랑 인감증을 보내야 돼. 그러면 등기소가 단독명으로 등기한단 말이야. 근데 안 보내는 거야, 그걸.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놓고 안 보내줘? 협의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요. 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반드시 협의 분할은 반드시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되면 분할 안 된 거예요. 협의 분할 뭐 법률행위자 의사표시잖아요. 뭐예요? 등기하야. 이렇게 등기 안 돼요. 뭐 단독명으로 등기를 했든 나머지 공유자 다 포기해서 집어넣어 단독으로 등기했든 등기 없이는 분할이 안 돼요. 협의 분할은 법률행위야. 반드시 뭐하여야? 등기하여야. 근데 협의 분할에 실패했어. 협의가 안 돼. 자, 실패하면 이어선전 법원에 가서 재판상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 봐보세요. 공유물 분할은 여러분 항상 상속재산을 마음속에 넣으셔야 돼. 왜? 요즘 아무리 친구가 친해도 돈 같이 내서 땅 안 사. 형제가 아무리 친해도 돈 같이 내서 건물 같이 안 사. 원튼 원치 않든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모든 재산은 공유가 되는 거야.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은 등기하지 않아도. 그 때문에 이 문제 생기는 거지. 요즘 뭐 세상에 무슨 뭐 친구끼리 땅을 사고 뭐 형제끼리 집을 사는 게 어딨나. 다 상속재산이야.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를 제기하는 건데 그런데 공유물 분할 청구는 먼저 협의 분할이 시도돼야 돼. 이걸 먼저 하지 않고는 이거 안 받아줘요. 법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재산 분할 청구서를 제기하려면 소장에 적어야 돼. 몇 월 며칠 상속인들이 모여서 협의로 분할을 시도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써야 돼. 소장에 다 적어야 돼. 날짜를요. 이거 없이는 절대 이거 받아주지 않아. 협의 분할 실패했을 때 한해서만 이거를 받아주는 거야. 그런데 재판상 분할 청구 소송은 이렇게 표현해요. 필요적 공동 소송이다. 즉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단독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단독이 아니야. 반드시 전원에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상속인 5명이야. 이 5명에는 어머니도 들어가는 거야. 배우자만 상속인이 아닙니까? 남의 4남매야. 그런데 한 명이 소송을 제기했어. 나머지 3명이랑 어머니를 다 피고로 잡아야 돼.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원고 피고에. 이걸 원고 피고로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한 명도 빠져버리면 누락돼 버리면 판결 나더라도 이 판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첫 문제 내볼게요.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이든 또는 재판상 분할이든 공유자 전원에 동의 없이 전원에 참여 없이 이루어진 분할은 무효이다. 맞아요. 효력 없어요. 재판상 분할이건 협의 분할이건 전혀 참여 없이 이루어진 분할은 분할되더라도 무효이다. 꼭 전혀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한 명 누락되면 안 돼요. 그래서 판사 입에서
분할평이 나왔어. 의 소재지에 있는 토지는 공유 지분대로 이렇게 분할한다. 이 판결이 떨어졌어.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 하잖아. 판사 입에서 의 소재지에 있는 부동산은 지분대로 이렇게 분할하라가 아니라 분할한다. 그럼 분할된 거야. 뭐 하지 않아도. 이 판결 갖고 등기소 가서 분할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거야. 형성 판결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아,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구나. 판사에서 분할한다는 말만 떨어지면 분할된 거야, 이제는요. 단 처분할 때는 분할 등기 한 다음에 처분 되는 거야. 다만 이 과정에서 판사가 불러서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3개월도 안 돼서 이 형제끼리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좋게 합의하시지. 내가 적당한 조정안을 제기할게. 보니까 돌아가시 전에 10년간 몸이 불편하신 거를 다 모신 것이 맞이고 뭐 등등 하니까 좀 더 주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안을 제시했어. 이 조정 재판을 하지 말고 조정으로 끝내자. 받아들이겠느냐? 다 받아들인대. 조정안에 도장 찍었어. 조정은 이거는 의사표시예요. 이거는 판결 끝나지 않고 중간에 조정조서라고 그래요. 여기 도장 찍었어. 조정 끝나면 이거 반대 등기소 와서 등기해야 되는 거야. 분할 등기 안 하면 안 되는. 이거는 법률행위예요. 이거는. 조정은 뭐하여야?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는 분할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회생활 때 조정하겠다. 이 재판을 끝나는 건 너무 친한 사람끼리 형제끼리 이거 도덕적으로 보기 좋지 않으니까 우리 조정으로 합시다. 판결을 끝내지 말고. 조정이란 말 뜻이 뭐예요? 조정이 되면 조정조서라는 걸 작성해. 거기 도장 찍으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 조정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상호 양보가 들어있는 거야. 한 사람이 양보 안 해. 그건 조정이 아니야. 그거는 서로 양보하는 게 조정이에요. 양보가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야 돼. 5명이 조정하는데 서로 양보한 사람이 없어. 한 명이라도 그럼 조정이 아니야. 그건 조정은 서로 상호 양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양보해야지 조정안이 협의되는 거. 상호 양보를 의미한다. 이건 등기해야 돼. 이건요. 세 번째 공유 분할은 대원칙은 소고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된 날로부터 분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실은 1985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명의로 임야가 5,000평이 있었어요. 85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까지도 아버지 명의로 있어. 상속은 등기 안 해도 소취득하는 거니까. 그 임야 쓸모도 없는 임야였어. 평당 뭐 진짜 10,000원도 안 나는 땅이었는데 갑자기 개발되면서 막 펜션 들어서고 뭐 골프장 들어서고 굉장히 값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형제끼리 싸움이 난 거야 지금. 말로 안 되니까요. 소송을 했어요. 상속 지분대로 나눠달라. 85년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2020년에 소송이 벌어져서 2021년에 이렇게 분할한다 하고 떨어졌어. 상속재산의 분할만은 소고표가 있어요. 원래 공유분할 소고표가 없어요. 분할한다라는 판결, 분할된 날부터 분할된 거야.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상속재산의 분할만은 상속재산 공유로 하는 거예요. 이 분할만은 예외적으로 소고표가 있어요. 그럼 언제 돌아가서 분할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1985년도로 돌아가서 분할되는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만 뭐가 있다? 소고표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상속 지분을 대충 어떻게 알고 있나요? 지금 거의 상식적으로 배우자 1.5, 나머진 뭐 1 다 똑같아. 뭐 장남, 차남, 뭐 시집간 딸, 안 간 다 1대1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상속 지분은 6번 바뀌었어. 해방된 후에 6번이 바뀐 거야. 남녀 평등에 입각해서 점점 여자들의 상속 지분이 올라오고 배우자 상속 지분이 올라간 거야. 그전에는 장남이랑 어머니가 상속 지분이 같았어요. 배우자가. 근데 그 배우자가 올려주고 또 개정하려고 그래. 배우자를 1.5가 아니라 2로 하자. 자들 중보하냐? 누가 학력이 주장해? 누가? 상속 지분을 배우자 지분을 올려주자. 더. 지금 1.5인데 2 어디는 3으로 올리자는 말도 해요. 올려주자. 누가? 여성단체에서. 누가 먼저 죽어요? 남자가. 그래요. 남자 덕 못 봐. 마누라가 죽어야지 덕을 보지. 응? 마누라 저기 보험금이라도 좀 어디 좀 내가 나눠갔지. 근데 항상 여자들이 더 살아요. 평균적으로. 뭐 내일 얘기 할 건 아니고. 자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잘못하면 우리가 상속법이 6번 개정됐는데 언제 개정됐다는 게 그 전게 다 남아 있어요. 법전에. 62년도 상속법
1901제 때 조선 민사령이 상속법에 남아있어요.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어디부터 분쟁이 벌어졌나 봅시다. 할아버지 명의로 선산이 있었어, 선산이. 우리 할아버지는 1944년에 돌아가셨어.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어. 5천배 선산이야. 묘도 한 뭐 몇십 개 돼. 팔아먹을 것도 아니야. 아, 수용당했네? 수용당 보상금이 나오잖아, 보상금이. 분명 한 기당 뭐 1,000만 원씩 뭐 땅 수용구해서 5억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 자손 밑에는 우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 이 3남매를 뒀던 거야. 그러면 상속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할아버지 건요? 거기 나눠지는 거 자식한테. 이분 다 돌아가셨어. 아버지, 뭐 작은 아버지, 고모 다 돌아가셨어. 그럼 사촌들이 이제 문제되는 거잖아. 각 집당 둘씩 있어. 그러니까 6명이 문제되는 거죠, 6명이. 고모네 집 둘, 작은 집 둘, 우리 둘. 그 상속돼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5억이 나왔는데, 고모네는 출가 여인이니까 한 1억 주고, 저기 둘째는 1억 5천 주고, 2억 5천은 내가 먹게, 내가 제사도 지내고, 내가 장손이니까, 라고 했었더니, 그러면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일세. 아, 다 똑같은 거예요. 상대심이 다 똑같은 거지. 왜 네가 더 가져? 6분의 1씩, n분의 1씩 나눠야지. 응?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언제로 돌아가야 돼요? 상속 전에 분할만 소급표가 있어.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로 돌아가야 돼. 44년도 민법을 봐야 돼. 그때 지분을 나누는 거예요. 현재 지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조선 민사령이 남아 있어요. 법전에. 일제제가 문제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법전에는 장남 1.5, 또 장남 호주 상속을 받았어요. 자동으로. 법정 호주 제도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0.5를 가산해줘. 장남 2야, 2. 차남 1. 그 다음에 고모는 그때 당시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 그걸 호적 보면 알아. 그래서 혼인신고가 먼저 가서 태거가 됐는지, 호적에서. 할아버지가 먼저 사망시가 됐는지, 고모 결혼했어.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한 건 지금 말하는 가족등록부라에 있는 호적이 되고, 그거 보면 알아요. 그럼 0.25야. 그러면 이 장남이랑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8배 차이 나는 거야.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줬어, 그거. 모르고 많이 준 거야. 거기서 먼저 분할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75년도에 돌아가셨느냐, 85년도에 돌아갔는데 그때 법정을 펴야 돼. 지분이 다 달라요. 지금 지분대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 상속재산 때문에 상담하면, 이게 돌아가신 아버님 재산인데, 아버지인데 돌아가셨는데, 70몇 년도에 우리 남편 초등학교 입학해서 돌아가셨대. 70몇 년도 민법을 펴봐야 되는 거야. 지금 민법하고 1대2 계산하면 안 돼. 그래서 소급혈정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있는 거야.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의 민법을 적용해서 분배하는 거지, 지금 지금대로 분배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고모네 애들 실수했어. 준 대로 받았어야 돼, 그거. 받았어야 돼. 법으로 얘기하면. 그때 민법을 적용하는 거다. 의미가 있잖아요. 네. 자, 이제 그런 얘기고, 나머지 얘기들, 우리 효과 같은 것들은 이 다음에 담보 책임이라든가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률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은 심화해서 제가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은 기본 틀을 껴놓자고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는 않아. 이렇게 이 정도 보고. 자, 이제 어디 가느냐? 용익물권이야, 용익물권. 물권법에서 제일 출제 비중이 작은 데는 점유권이고, 점유권 한 문제 나와요. 제일 쉬운 문제는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은 법정치상권, 관세 법정상권만 안 나오면 쉬워요,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들이야. 근데 법정치상권, 관세 법정상권이 나와버리면 어차피 반 포기하는 거, 반 포기하는 심정을 맞으면 맞고 말면 말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 마음을. 요즘은 어렵다고 해서 거기가 해마다 출제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어려운 데는 덜 나와, 요즘은. 우리 정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상 안 나온다고 그래. 내가 안 나올 것 같다. 2, 3년마다 한 번씩 나와. 최근은 예전에 빠진 적이 없어. 작년 안 나왔어, 법정상권 얘기. 그러니 관세법정상권 한다고 판례 특강에 뭐해 맨날 2시간, 3시간 공부하고 프린트 나눠주고 판례가 바뀐 판례가 이때더라 난리 쳤어. 안 나왔네? 어쩌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공자가 아니야. 우리 그래 돼 있잖아, 중개사법에. 부동산 중개업에 필요한 민법을 테스트한다는 거지. 우리가 전문가 상대평가를 90몇 점 맞는데 뽑는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부동산 취득시효, 법정상권 문제가 요즘 덜 나와. 그전에 해마다 나온 문제였는데 이제는 2, 3년에 한 번 나온 파트 바뀌었어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거기만 피하면 돼, 거기만. 자, 용익물권 볼까? 3문제 나오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체 한 문제씩 나와요. 자, 넘기시면 용익물권에서
자, 용익물권은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물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용권이야 불러. 이용권. 이용하는 권리다. 이용권.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근데 용익물권은 몇 가지가 있다?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 지상권 한 문제. 내 토지 위에서, 내 땅 위에서 남의 땅. 내 땅 위에서 남의 땅을 쓰는 권리를 뭐라 부르죠? 지역권. 지역권. 또 하나는 전세권. 이 세 가지예요. 근데 법조문은 지상권 279조부터 290조까지 12개 조문이고, 지역권 291조부터 302조까지 역시 12개 조문이고, 전세권은 303조부터 319조까지 한 17개 돼요. 법조문 제가 많아요. 많은데, 이 법조문을 왜 적어줬냐, 내가. 법조문 다 읽자는 게 아니야. 원래 법조문 다 읽어야 되는 거야. 이 중에서 법조문이 쓰임새가 있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전세권. 이 법조문은 중요해요. 다 보셔야 돼. 나머지 법조문 볼 필요 없어요. 왜? 법조문에서 판례가 나오는 법조문만 보면 돼. 거의 판례가 없어요. 지역권은 현실적으로 거의 사문화된 쓰지 않는 물건이야. 아니, 승려증 등기를 내줘야지 쓰지. 지역은 등기 없이는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안성 등기소, 평택 등기소, 오산 등기 어디 가도 지역권 등기란 거 없어요. 땅값이 비싼 현실에서 땅을 분할해서 사라 그러지. 야, 네 땅은 내 땅에 통행지역권, 통로 써라야. 등기 내주는 사람 없어. 다만 시골에서 관행적으로 그냥 니네 밭들라 우리 밭으로 들어가. 관행적으로 쓸지언정 그 등기 내주는 사람 없단 말이야. 내 자전거 침해되기 때문에. 그거 없어. 이게 등기가 없으면.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는 감정평가서라든가 법원지라든가 이런 시험에서 지역권 안 나온 지 10년 됐어. 근데 우리 시험은 해마다 꼬박꼬박 나와요. 판례도 없는데. 판례 하나밖에 없어. 지역권 시효 취득되기. 법조문 볼 필요 없고, 지상권은 법조문 한 3개 정도는 필요해요. 내가 보자한 법조문 보면 이거는 이런 법조문이 굉장히 중요해. 법조문 해석할 줄 알면 시험 문제 다 맞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용익물권은 한번 써보면 일단은 타물권이다. 타물권. 타물권이란 말이 뭐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만 가능한 거야. 내가 내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했다. 내가 내 토지에 지상권 등기했다는 말은 없어. 남의 권에 가능한 거야. 두 번째, 용익물권은 부동산에만 가능한 물건이에요. 동산에 용익물권이 있다는 말 없어. 이건 부동산에만 가능한 거야. 토지 건물에만 가능한 거야. 이건 토지, 땅 짓자가 토지에만 가능하고, 전세권은요, 토지 전세, 건물 전세, 토지 건물 모두 가능하고, 얘는 토지에만 가능한 거고, 부동산에만 가능한데, 용익물권은 부동산 전부가 아닌 부동산 일부에도 용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방 하나만 전세권 등기. 1000평짜리 토지에서 100평만 지상권 등기. 일부에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에 설정할 때는 등기를 낼 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낼 때 어디 일부라는 도면을 꼭 첨부해 줘야 돼요. 첨부해서 등기해놔야 돼요. 방 3개짜리에서 방 하나만 전세권 등기를 내면 그림을 그려야 돼, 간단하게. 이 평면도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서 방 3개에서 요쪽, 요 빨간 선으로 표시해 줘야 돼. 한 필지 1000평에서 여기만 지상권이다라면 붉은 선으로 표시해 줘야 돼요. 이렇게 도면을 첨부해서 등기내다. 용익물권도 이웃 간의 이용관계 조절인 상린관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얘들도 경계 문제, 물 문제, 통행권, 길 문제 다 적용받는다. 소유자, 소유자만 적용받는 게 상린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용익물권 이 세 가지는 어떤 제도가, 어떤 특징이냐, 이 세 가지는 시효제도. 이 시효제도에 적용이 있어요. 이거 참 특이한 거야. 시효제도라는 게 시효. 시효란 말은 뭐의 줄임말이다? 시간의 효력.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민법 효과 주는 것을 시효제도라고 불러. 시간의 효력의 줄임말이야. 근데 여기에는 용익물권은 취득시효도 돼요. 취득시효. 몇 년? 20년. 다만 용익물권자들은 얘들은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타주잖아. 타주기 때문에 20년 취득시 인정되더라도 사용권 얻는 거야. 소유권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의 땅에 지역권 등기 안 내고 계속되고 표현되게 남의 토지 통로로 사용했어. 20년만 지나면 그 승려 소유자 만나서 나 지역권 시효 취득이야. 등기 내줘. 요구할 수 있어. 다만 등기 나더라도 타주기 때문에 사용권 얻는 거지. 소유권 얻는 거는 아니야. 어쨌든 시효제도 있어. 20년. 얘들은
소멸시효도 걸려. 소멸시효. 몇 년? 20년. 남의 토지에 지상권, 지역권 등이 냈더라도 2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없어져요. 독특하게도 취득시효 20년도 있고 소멸시효 20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건 소멸 가르칠 때 8가지 물건 중에서 소멸시효 걸린 물건은 용의물건만 걸려요. 소유권이, 점유권이, 유치권, 저당실권이 20년 소멸시효 걸린다는 말 없어요. 용의물건 걸려요. 남의 땅에 등기 내더라도 20년 사용 안 하면 소멸시효가 없어져. 둘 다 있어요. 둘 다. 근데 우리나라 용의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다음에 보면 지상권과 유사한 걸린 분묘기지권 이런 것도 배워요. 또 뭐 구분지상권 뭐 이런 것도요. 그런데 우리나라 용의물권은 대원칙이 유상이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유상. 그럴 것 같죠? 무상이 원칙. 죄송해요. 이 다음에 배워요. 지상권도 지를 정하지 않으면 무상이 원칙이고, 분묘기지권도 무상이 원칙이고, 지역권도 무상이 원칙이고. 정하지 않으면 다 무상이 원칙이야. 그런데 전세권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전세금이 있어야 돼. 전세금 없는 전세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세금 유상 아닌가? 유상? 그래서 전세금은 용의물건의 특징이 아니라 전세금은 담보 물건적 성질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용의권의 특징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대한민국 용의권은 정하지 않으면 다 무상이 원칙이에요. 유상이 원칙이 아니라 무상이 원칙이다. 이해 간단하지만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지상권부터 볼까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한 문제씩 나오는데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여기서 어디를 보든 어느 파트를 보든 효력이 제일 중요해요. 효력. 지상권의 효력, 지역권의 효력, 전세권의 효력. 효력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유치권의 효력. 근데 유치권은 성립이 더 중요해. 하나만. 다 효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상권도 평면적 읽다가 지상 효력이라는 파트 나오면 거기부터는 주의하셔야 돼. 시험 문제 거기 쏟아지는 거예요. 자, 지상의 볼까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360페이지에 뭐 한번 쭉 읽으면 될 정도인데 한두 가지 주의할 게 볼게요. 지상권. 땅을 빌려 쓰는 지상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한두 가지 해볼게요. 첫째, 제가 지상권에 관한 법조문은 279조부터 290조 12개 법조문을 했어요. 근데 지상권에 관한 법조문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자, 쌍면적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 규정. 강행 규정 앞에 편면적이란 말이 붙어버리면 누굴 보호하려 만든 규정을 편면적이라고 불러요. 약자. 약자를 보호하려 만든 규정을 편면적 강행 규정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누구 보호하려 만든 법이야? 세입자 보호하려 만든 법이야. 상가 임대차법 누구 보호하려 만든 법이야? 상가 임차인 보호하려 만든 법이야. 이자 제한법 누구 보호하려 만든 법이야? 돈 빌려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들 보호하려 만든 법이야. 이게 마찬가지. 지상권은 땅을 빌려주는 땅 주인, 토지 소유자, 설정자 보호하려 만든 법조문이 아니라 땅을 빌려 쓰는 지상권자 보호하려 만든 법조문이야. 편면적 강유정이다. 따라서 이 법을 어겨서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항상 우리가 편면적 강유정은 약자를 보호하려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겨서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한테 불리한 특약 다 무효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불리한 특약 다 무효야.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특약은 모두 무효예요. 그런데 이 법을 어겼지만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특약은 법을 어겼어. 유리한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편면적 강의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지상권은 이제 30년씩 갈 수 있는데 특약상 30년 동안 지상권 계약 기간 동안 절대로 지료는 올리지 않는다. 30년 절대 차임을 올려달란 말 하지 않는다. 유리한 특약, 불리한 특약이야. 유리한 특약이에요. 유효해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려. 자, 지상권자 물권자야. 물권자들은 이다 배우면 설정자,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도
물권자들은 내 물건을 양도 처분할 수 있어.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도 내 지상 전세 양도 처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남한테 임대 줄 수 있어. 이게 물권자들이야. 그런데 거기다 특약 넣었어요. 특약상. 이 땅을 빌려주는데 30년간 너만 써야지. 절대 지상권 양도하거나 돈 빌리고 담보 제공하거나 저도 이 지상권 남한테 임대 줄 수 없다.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 지상권 담보 제공 특약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특약. 그거는 무효예요. 무효. 그런 특약은 하나만 한 특약이야. 그런 특약이 있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불리한 특약은 무효. 유리한 특약은 유효.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편면적 강조형에 불러요. 그런데 딱 하나만 객관식에 맞춰 가르치는 건 하는요. 하여튼 가만히 지문 읽어봐서 땅을 빌려준 설정자한테 땅주한테 유리하고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야. 그런 특약은 하나만 한 특약이야. 그런 특약은 딱 하나만 한 특약이야. 그런데 하나만 임의정이 있어. 편면적 강조형이 아니라는 거야. 임의적 사항이에요. 임의적 규정이에요. 그러면 불리한 특약도 유효한 경우가 있어. 딱 하나 예외예요. 나머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뭐 예외냐? 이 다음에 땅을 빌려 쓴 지상권자가 설정 땅 주인에게 유입비 상한청권이라는 게 있어. 내가 네 땅에 유입비 집어넣었다. 유입비는 상해달라. 이 유입비 상한청권이 있어요. 어떤 토지를 내가 개량했어. 이런 게 유입비예요. 토지를 빌려 쓰는데 비만 내리면 여기가 물이 안 빠지는 상수 침수 지역인데 땅을 쓴 내가 지하에다가 그 땅 밑에다가 그 배수관 다 묻어갖고요. 비 내려도 물이 잘 빠지게 만들었어. 그거 배수관 2,000평 설치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갔어.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땅이 좋아졌잖아요. 이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유입비 상한청권이 있어요. 하지만 지상권자 땅을 지상권 설정할 때 필요비 상한청권은 없어요. 이게 물권자들이야. 자 보세요. 임대차, 뭐 주택 임대차건 상가 임대차건 일반 공장 토지건 임대차는 채권이야. 근데 전세권, 지상권 물권이야.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물권자들은 지상 전세권자는 수선비, 수리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자기가 스스로 부담하는 거지. 설정자 건물 주인, 땅 주인이 부담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었잖아요. 전세에서는 장판비, 도배비를 전세권자 부담하지 집주인이 부담하지 않는데 월세에서는 장판, 도배비는 집주인이 해주는 거다. 그 월세라는 얘기 임대차를 빗대어 얘기한 거야 지금. 응? 전세권 물권을 빗대어 얘기한 거야. 필요비 상한은 없어요. 수선비, 수리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설정자한테 달라고 뭐 그런 유입비 상한청권이 있어. 그런데 이것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 이 특약만은 유효해요. 예를 들면 지상권 기한이 끝났을 때 유입비 같은 거 상환 안 하기로 한다. 그럼 상한청을 못 해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나머지는 불리한 특약 다 무효야. 근데 이거 하나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은 판매자 간용이 아니야. 그래서 유입비 상한 없기로 하자라는 특약이 있다면 지상권자는 설정도 유입비 상한 요구할 수 없다. 이거 하나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 나머지는 불리한 특약 모두 다 무효야. 특약으로 배제 못해. 이거 하나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특약으로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 따라서 유입비 상한 안 하기로 하자. 그럼 상한청을 못 해요. 이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지상권에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정하면 내는 거고 정하지 않으면 무상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지료는요. 유상, 무상은 관계없어. 정하면 내는 거고 정하지 않으면 무상이어도 관계없다. 세 번째, 지상권은요. 남의 토지를 빌리는 거야. 빌려 쓰는 건데 법조문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공작물을, 수목을 소유키 위해서 빌리되 소유키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법조문에. 이게 정한 내용이야.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짓고 나무 심고 공작물 설치해서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려면 단기간이어야 돼요? 장기간이어야 돼요? 장기간이에요. 그래서 최단기에 보장이 있어야 돼. 이거 강행 규정이야. 특약으로 단축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짧게 정해도 남의 땅 빌려 견고한 건물, 수목, 견고한 건축물,
수목은 남을 짧아도 몇 년? 30년은 보장해야 돼. 30년. 기타 목조 건물이야. 기타 목조 건물은 15년의 채당기는 보장해 주고, 기타 공작물 설치, 암을 짧아도 5년의 기간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소유하려면 이 기간은 보장해 줘야 된다. 이건 강행 규정이야. 따라서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면 이 기간을 무조건 연장하는 거야. 특약으로 배제 못 해요. 암을 짧아도 몇 년 들어가야 돼? 30년. 근데 우리는 목조 건물이 없는 나라야. 일본은 목조 건물이 많아요. 이게 일본 미국 100개 다 놓은 거야. 우리는 남의 땅에 건물 졌다면 철근, 콘크리트, 시면, 벽돌, 뭐 기와집, 무슨 집 다 30년 가는 거예요.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지고 30년 가는 게 지상권이라고. 예. 이 최단기 제한이 있어요. 근데 최장기는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 몇 년 초과하지 말란 법으로 제한이 없다. 최단기는 무조건 이거 보장해줘야 돼. 아무리 짧아도. 강경 규정이야. 무슨 연장하는 거야. 최장기 제한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이어도 좋다. 이게 그냥 판례야. 땅 뺏기는 거야. 거의 영구무한. 영구무한도 괜찮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쓰는 권리인데 그 빌리는 목적에, 남의 땅 빌리는 목적에 이 멸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빌리는 목적에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있다. 이건 등기법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상권 등기 낼 때 목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명확히 적어줘야 돼. 건축물, 공작물, 수목. 또 건축물 어떤 게 견고한 건축물, 목적을 명확히 적어줘야 돼. 왜? 그 목적에 따라 채당기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목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 등기 신청서의 목적은 명확하고 정확히 기재해야 된다. 이 다음에 지역권은요, 목적 제한이 없어. 왜 네 땅에 내 땅 쓰려고 그러는 건데, 통행, 용수, 관망, 자기, 부자, 무엇이든 좋아. 목적 제한이 없어, 지역권은. 지상 목적 제한이 있어. 그 목적에 따라 또 채당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적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돼요.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자, 지상권은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이 얘기죠. 그래서 지상권은 수반성, 이거 적으셔야 돼요. 여기 교과서가 너무 퍼져 있어. 퍼져 있는 걸 내가 기초 개념을 끌어오는 거야. 지상권은 수반성, 부정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굉장히 큰 특징이야. 이따 배워보면 요역, 지역과 요역자 승역지는 부정하고 수반해요.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부정하고 수반, 운명 같이 하는 거야. 아니, 법적인 운명을, 이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수반한다, 수반성이 있다, 부정성이 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지역권, 전세권은 부정, 수반성이 있어요. 운명 같이 해. 지역권은 운명 같이 하잖아요. 부정성, 수반성이 없다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즘은 단다시면 잘 나와요. 자, 보세요. 남의 땅을 쓰는 거,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 우리는 지상권이야. 지상권. 땅을 쓰는 권리야. 이 땅 위에 건물 졌어.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졌어. 이런 거를 지상물이라 불러. 지상물. 땅을 쓰는 권리를 지상권, 이 땅 위에 여기서 지상물이라 불러. 지상권과 이 지상물은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 같이 하지 않는다. 같이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쓰는 걸 지상권과 지상물 둘 중 하나만 분리해서 양도 처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남의 토지에 내가 지상권 등기 냈어. 목적 건축물 보유기 위해서. 저 5년 썼어. 남은 게 몇 년 남았어요? 25년 남았어. 등기. 근데 등기소에 가서 야, 25년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이때 바로 여기 보면 2051년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지금 2026년이니까 앞으로 25년 남았어. 이 지상권을 너한테 이전 늦게 줄게. 지상권 이전 늦게 줄게. 네가 써. 2051년까지. 이전 늦게 줄게. 그런데 지상물은 안 넘기기로 하자. 땅을 쓰는 권리만 넘겨 지상물 안 넘기기로 하자. 둘 중 하나만 분리 처분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지상물은 넘기되
땅을 쓰는 권리 넘기지 않기로 하자. 땅을 쓸 지상권은 이전되게 해주는데 지상물은 안 넘기기로 하자. 둘 중 하나만 불리한 단어 가능해요. 수반성이 없다라는 거야. 같이 움직이잖아요. 또 하나, 얘가 이제 2051년까지 지상 설정한 애야. 30년. 그런데 지상물이 불나서 다 없어졌어요. 다 멸시됐어요. 지금 이 토지에 가보면 지금 2022년인데 아무것도 없어. 잡초만 무성해. 2030년이야. 아무것도 없어. 지금 지상물 없어요. 지상권 소멸해요? 소멸치 않아요? 소멸치 않아요. 뭐 하면 돼? 지으면 될 거 아니야. 다시 저서 2050년까지 쓰면 될 거 아니야. 이 토지 위에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아도 있었던 지상물이 멸실했다 지상 소멸하는 거 아니야. 다 지으면 될 거 아니야. 2051년까지 그렇죠? 그래서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지상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 부른다 우리는? 부정성이 없다라 부르는 거예요. 운명같이 하잖아요. 이해되죠? 예를 들은 거. 자, 지상권, 지상물 둘 중에 하나만 분리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또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아도 지상물이 장마 때 무너져서 없어지더라도 지상권 소멸하지 않는다. 운멸같이 하지 않는다. 부정성이 없다. 수반성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 맞아요 이거. 그런데 최근에 잘 나오는 게 뭐냐? 최근에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이거. 사실은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개까지에 맞춰 정리하지만 일단은 열심히 적으셔. 적는데 제가 요약 강의라든가 심화 가면 일목요연하게 많이 정리를 해드려. 지금은 이야기를 하면서 군데군데 체크하냐고 그렇지. 시험에 나올 만 저는 시험 공부하시는 사람이 학문 가시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에 나올 만한 질문들 쪽쪽 정리해 드릴 거야. 이렇게 가면서 효력에서 한 10지문, 여기서 10지문 이런 식으로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래서 적는 게 좋아요. 왜? 사람 오감을 이용해야 돼. 기억이 오래 가려면 항상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얘기하고 손으로 쓰고 지각 생각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하는 것은 주로 듣는 건 많이 들어. 뭐 동강도 듣고 귀로 들어요. 그리고 눈으로도 조금 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 생각. 이 오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두 가지는 잘 이용해 지금. 눈으로 근데 시각으로 보고 포장하게 체크하고 보고 이렇게 쓴 거 보고 듣기는 해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 순서가 있는 거야. 귀로 들리지 않으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지 대충 알아들을 것 같아. 재미가 있어 그래도 그냥 들리는 거야. 들려야지 눈으로 보여. 들리지 않고 교과서 못 봐요. 수업실 앉았는데 멍 때리 무슨 전혀 모르겠어. 마음에 남는 것도 없어. 봐도 소용없어요. 들리지 않으면 눈에 볼 수 없고 여기 그런데 별표 3개 쳐주는데 수업 듣고 이제 한번 집에 와서 그것만 읽어봤어. 읽을 때 제가 어떻게 읽으라 했어요? 수업 시간 칠판에 쓴 지문이 어딨나 찾아서 20개 찾겠듯이 거기만 밑줄 긋는 거야. 그거 찾아내는 거야. 너도 딱 펴놓고 이거 어디 있지? 그게 복습이야. 거기까지 해놔야지만이 눈에 이제 보면 보여 이제 기억력이 조금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보여. 그럼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생각이 들어야지 입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왜 이게 저기 전외동의업 처분은 공유물의 매매는 매매 기간 유효한데 등기 처분행위는 무효란 말이 짱 이해가 안 돼. 교과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네. 한번 선생님한테 질문해 볼까? 질문해 볼까 하는 게 생각이야. 그거는 조금 더 있다 와요. 보통 공부를 시작한 지 천공하는 분들은 최소 3개월은 지나야지 한번 질문해 볼까 하는 생각하죠.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럼 금방 올라가요. 금방. 자, 근데 하나 이제 이거 잘 나오는데 이 담보지상권 연계에서 담보지상권. 난 이걸 내는 게 맞다고 봐요. 담보지상권 연계, 담보지상권. 최근은 이게 맞아. 이게 현실적이야. 자, 보세요. 지상권은 두 가지의 지상권이 있어요. 우리 교재 그 오른쪽 페이지 어디 보냐면 361쪽에 보면 지상권은 두 가지가 있다. 남에다 빌리는 거예요. 하나는 약정지상권. 약정지상권이 있고 하나는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두 가지 나눠줘.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남의 땅을 30년 쓰는 거야. 30년 쓰는데. 약정지상권은 쌍방 간의 합의가 뭐예요? 땅 주인과 토지 소유자와 남에다 빌려서 만나서 이 땅 30년 빌려주기로 합시다. 여기다 뭐 하실라고? 건물 짓고 30년 쓰기로 합시다. 나무 심고 30년 쓰기로 합시다. 라고 합의, 계약. 합의가 있고 플러스 등기서 와서 지상권, 등기. 이 두 가지 갖춰지면 성립하는 것은
약정지상권이라 불러요. 약정지상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땅주인이 미쳤나? 일단 지상 설정이 되면 우린 다 견고한 건물이야. 철근,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이런 거지. 목조 건물이 어디 있나? 거의 30년 들어간다 봐야 돼. 내 나이 45살에 지상 설정해주면 몇 살 돼야 돌려받아? 75살 돼야 명짤봉 못 받아 당대에. 집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에서 땅을 사라 그러지. 너 30년을 빌려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상 설정해주면 그 물권자 지위가 강해서 지 마음대로 양도 처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땅을 빌려주더라도 토지 임대차를 빌려줘. 토지 임대차는 최단기 제한도 없고 임차권 등기 내봤자 대항력밖에 없어. 이거 없어. 땅값 비싼 나라에서 누가 30년 땅을 빌려서 거기다 건물을 짓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시법별 등기법에서 대지권에는 소유권인 대지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인 대지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가 땅을 매입하지 않고 땅주한테 가서 30년 쓰기로 합시다. 30년 지상 설정해줘. 지로 줄게. 1년에 얼마 줄게. 그 땅을 매입하지 않고 지상 설정해서 그 아파트 저도 분양하면요. 분양한 사람들은요. 땅값은 낼 필요 없어. 건물값만 내면 돼. 그 대신 지상권 지료 사용료만 이제 관리비에 얼마씩 붙어 나와요.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없어. 이론적으로 가능해. 유럽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아파트 값이 싸지. 여러분들 아파트가 왜 비싼 거예요?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비싼 거야. 땅값 내야 돼 내가. 10평 값이고 12평 값이고 여기 만약에 평당 1,000만 원 데라 그러면 내가 대지권 지분을 10평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1억은 땅값을 내는 거야. 소유권이 대지권이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 건축주가 땅 주인 만나 지상 설정해서 2051년까지 사용하기로 합시다 하고 아파트 져버리면 소유권이 대지권이 아니야 그거는. 그럼 아파트 건물값만 내면 되지 땅값 낼 필요 없잖아 분양받을 때. 근데 우리는 없어. 이론적이지. 이거 없어. 미쳤나? 30년 누가 이걸 해줘. 근데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죠. 두 사람이 합의하잖아도 지상권 등기하잖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자동으로 당연히 남의 토지를 30년간 쓸 수 있는 거. 법정지상권. 오히려 이게 문제되는 거야. 땅 주인과 합의하잖아도 지상권 등기하잖아도 남의 땅 30년 쓸 수 있어. 법정 지상권. 오히려 이게 문제되는 거야. 이거 없어. 그러면 중개업 볼 때 토지 등기를 떼어봤어. 토지 등기를 떼어봤더니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등기부에 기재된 거. 지상권 등기 났어. 등기 난 거. 많이 보나요? 못 보나요? 많이 볼까 못 볼까요? 많이 봐요. 헷갈려 죽겠다 야. 이거 없어. 많이 봐요. 그런 지상권은 30년간 남의 땅 빌려 건물 짓으려 하는 지상권이 아니라 여러분들 본 지상권은 저당 잡은 금융기관이 나대지만 저당 잡아놓으면 저당 토지에 건물을 줘버리고 골치가 아파 이 다음에 경매할 때. 그러니까 내 돈 갚을 때까지 아무도 짓지 말라는 지상권을 잡아요. 그래서 저당권자 농협이 뭐 땅 2,000평 저당 잡으면서 2억 빌려주면서 저당도 잡고 지상권도 잡아 밑에다가. 그런 지상권은 30년간 지상권이 아니라 돈만 갚아버리면 저당도 말소되고 지상권도 말소시키는 거지. 남의 땅에 건물 지으려고 하는 지상권이 아니야. 진정한 지상권이 아니야. 그런 지상을 뭐라 부른다?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러요. 저당 잡은 사람들이 나대지를 저당 잡으면서 이어서 지상권도 잡아버려. 30년간 지상권이 아니야. 또 그 저당 잡은 애가 잡은 지상권은 위에다 건물 지으려는 지상권이 아니라 내 돈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짓게 하는 지상권이야. 그럼 우리 그런 지상권을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 불러. 이런 담보지상권은 돈만 갚아버리면 변제. 돈만 갚아버리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지상권도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되는 거야. 30년 지상권이 아니야. 이런 담보지상권은 부종성이 있다 그러는 거야. 부종성이 있다. 운명을 같이 한다. 뭐랑? 빌린 돈이랑. 돈 1억 대출받고 농협이 내 땅에 저당 잡았어. 그리고 2번 지상 설정 등기 또 잡았어 걸려. 돈만 갚아버리면요.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잖아. 그럼 빌린 돈 피담보 채권과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면 돈 갚아버리면 함께 소멸되잖아. 운명 같이 해야 되나? 같이 하잖아. 이건 부정성이 있다. 그래서 일반 지상권,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짓고 나무 심는 지상권은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 소멸하지 않아. 담보지상권은 돈만 갚아버리면 함께 소멸되는 거야. 피담보채권 갚을 돈이랑 지상 운명 같이 해야지. 그거는 담보지상권만은 부정성이 있다. 이해되시죠? 이걸 많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대가 보면 지상권 등기가 토지가 나오면 30년간의 지상권이 아니라 가만히 뭐 누가 잡았나 봤더니 저당 자본회가 잡았네. 금융기관이. 그 담보지상권은 돈만 갚아버리면 없어지는 지상권이야. 진정한 지상권이 아니지. 그러니까 진정한 지상권이 30년 빌려서 남한테 건물 짓고 나무 심고 하는 지상권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자, 법정 지상권은 이 다음에 심화해서 우리가 가열차게 할 거예요. 가열차게. 아주 가열차게 해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내가 어디를 다 설명했냐면요. 03번에 지상권 설정제 권리 의무 여기 다 설명한 거야. 여기를. 그냥 제목만 비추어 놓으세요. 2번 건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부정성이 없다. 3번 빌린 토지에 3번호 있어요. 365페이지. 맨 밑 3번 큰 제목. 맨 밑에 토지의 유지관리 의무. 거기 보면 똥은 3번에 물건인 365쪽 페이지 365쪽에 맨 밑에 3번에 토지의 유지관리 의무에서 맨 밑 3번 동그라미. 그래서 물건인 지상권에서는 전세권에서는 수선 및 유지관리비 누가 부담한다? 지상권자 자신이 전세 자신이 부담하는 거지. 설정자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전세 기한이 끝났을 때 지상 기한이 끝났을 때 필요비 상환청권이 한 말은 없어. 유입비 상환청권만 요구해야 돼요. 필요비 상환청권 없어요. 지가 부담한 거지. 땅 주인 건물 주인이 부담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없지만 더군다나 유입비 상환청권도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뒤에 나와요 또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366조 2번 밑줄 별표 담보지상권에 기난 건물 축조 중지 청구. 이 담보지상권이 뭐라 그랬어요? 돈 빌려준 저당권자가 저당 잡고 돈 갚을 때까지 이 땅을 아무것도 못 짓게 하려는 지상권. 그 담보지상권 잡아놨는데 그 땅에 뭘 치면 쫓아가서 건설을 중단하라, 중지하라, 짓지 말아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담보지상권. 또 담보지상권은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돈만 갚아버리면 돈 갚는 날에 지상권도 함께 소멸되는 거다. 부정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죠. 5번 동그라미 별표 366쪽 5번 동그라미 별표 이 잡다한 게 많아요. 처분의 자유. 물건인 전세권 지상권은 설정자 땅 주인 동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양도하고 처분하고 담보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 지상권 담보정지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다. 그런 특약이 있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약으로 양도를 배제할 수 없다. 편면적 강행 규정. 그 얘기죠? 중요한 얘기예요. 5번 동그라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67쪽 맨 위에 2번 밑줄 지상권과 건물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뭐가 없다? 땅을 쓰는 지상권과 지상물 둘 중에 하나만 분리 양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지상권은 수반성이 없다. 같이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잖아.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치료 지급 의무에다가 별표 2개. 판례가 법정상환 빼고는 이것 빼기 없어요. 치료 이야기 빼기 없어요. 치료가 제일 중요해. 법정상환 빼고는요.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요 얘기 좀 하고 여러분들이 지역권까지 오늘 하고 갈 거예요.